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및 시리아 공격은 영내 긴장과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모험이자 전략적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또 이번 미국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 범죄를 덮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미국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 이라크 및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미국의 보복 공격 이후 나온 이란의 첫 반응입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날 오후 4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및 관련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습은 작전지휘 통제시설, 로켓 미사일, 무인기 보관 창고 등 7개 지역 85곳 이상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 드론 공습에 대해 미국이 본격적인 보복을 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 시리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리아 동부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공공 및 개인 재산 피해도 있었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국의 공격으로 데이르 이조르 지역에서 10명의 친일한 민병대원이 죽고 마야딘 지역에서도 13명이 사망하는 등 총 2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망자 가운데 9명의 무장대원은 시리아 국적, 6명은 이라크 국적자이며 민간인 사망자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도 미국의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 최소 16명이 죽고 23명이 부상했다며 비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바심 아라와디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미국 항공기가 우리 보안군 지역 등을 공습했다. 이는 이라크 영토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자국군이 미군의 공습에 공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라크 외무부는 이번 공격과 관련 자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앞서 미군 기지 공격에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 등이 연관돼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 공격을 단행했다며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목표물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공격이 첫 대응의 일환일 뿐이라며 요르단에서의 공격으로 우리 군에서 3명이 사망한 이후 이란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추가 보복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습에 앞서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의 대응이 시작된다며 대응이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동이나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란과의 전쟁이나 중동에서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 타워 22가 드론 공격을 받아 군인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매우 중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은 개입 의혹을 부정하면서 이러한 추측이 근거가 부족하며 또한 이란이 저항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공화당은 미군이 요르단에서 공습을 당한 후 보복이 이뤄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기상 악화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멕시코행 항공편 운항을 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3일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달 30일 전용기로 불법 이민자 100여 명을 멕시코 중부도시 모렐리아로 이송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전용기를 띄운 것은 2022년 이후 최초입니다.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육로로 추방할 경우 인근 국경을 통해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모렐리아는 가장 가까운 미국 국경으로부터 1,000km 가까이 떨어진 도시인 만큼 불법 이민자 입장에서는 미국 재입국 시도에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됩니다.
2년 전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IT 출신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하자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추방 전용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IT 출신 불법 이민자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전용기 운항 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 희망자들에게 국경을 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국경에서 체포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5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은 이 같은 상황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탓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경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은 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수교사 노조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40여 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 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 매우 유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 녹음 자료 증거 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전날 이뤄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부단독 곽용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A 교사의 정서적 학대 여부와 더불어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최근 대법원은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런 대화 녹음은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당시 9세이던 주 씨의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 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교사가 수업 중에 한 말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구단독 곽용원 판사는 주 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다른 증거들은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특수학급에는 장애를 가져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부족한 소수의 학생만 있고 감시 카메라도 없었다면서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형법 20조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긴급하게 최후 수단을 동원한 행위 등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